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예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호스트가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라고 할게요. 뭐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웹서버. 어떤 웹이라 할까요? google.com 이라는 웹서버라고 할게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실제 google.com한테 내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할 때 이제 웹서버 이 google.com의 초기 홈페이지를 요청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를 가지고 앞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이 PC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PC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이고요. 네트워킹은 계층별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상위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각 레이어별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했겠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google.com 이라는 페이지를 치고 엔터를 쳤을 거예요. 그러면 요청하는 데이터, 웹이면 어떻죠? HTTP라는 걸 써서 얘가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구글이라는 홈페이지에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이제 HTTP 같은 경우가 최초에 연결을 하면 get index.html 이라는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이 서버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뭐라죠? 이 HTTP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TCP 헤더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고요. TCP 헤더에는 디포트 정보, 그 다음에 자기의 소스 포트 정보를 만들어서 소켓, 이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을 이렇게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세그먼트다.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스 포트, 디포트는 뭘 썼을까요? 80을 썼겠죠. 이 서버가 리슨하고 있는 포트를 써야 되니까 HTTP 같은 경우는 TCP80을 쓴다라고 했죠. 소스 포트는 자기가 안 쓰고 있는 포트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세팅을 해요. 이게 이제 페어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 포트 1024하고 디포트 80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웹 서비스하고 매핑이 됐다. 이한테 보내면 된다라고 이제 어떤 소켓화 시켜서 연결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TCP 같은 경우는 요 과정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이제 얘랑 스레인드 쉐이킹을 통해서 먼저 세션을 만드는 이니시에이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상세히 TCP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 계층적 모델이고 인캡슐레이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그먼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세그먼트 만들어져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보내게 되겠죠.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 전체 온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요. 이
TCP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네트워크 레이에서 뭘 만들어서 붙인다 했죠? IP 헤더, IP 어드레스, DIP, 소스 IP가 포함된 IP 버전 4 프로토콜에 대한 헤더 정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스 IP는 보통 일반적으로 PC에 세팅돼서 자기가 사용하는 IP가 되겠죠. DIP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요때 이제 중요한 DNS라는 절차를 통해서 따따따 google.com이라는 거에 대한 IP를 획득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칩니다. 예. 별도로 거쳐요. 요것도 DNS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DNS를 통해서 받은 따따따 구글.com에 대한 어드레스 IP 정보를 여기다 매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는 자기 걸 넣어서 뭘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패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패킷.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레이어 2 L2 헤더를 붙이게 되는데 요 정보를 그대로 데이터라고 얘는 이 계층에서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프레임 헤더를 붙여야 되는데 이더넷을 TCP/IP 환경에서 많이 써서 이더넷을 뭐 이더넷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옛날에는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랜에서만 썼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왼단도 이더넷 프레임들이 그냥 흘러다닌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더넷 헤더를 보면 여기도 DMAC 정보가 있고 소스맥 정보가 있는데 소스맥 정보는 그 PC의 랜카드에 피지컬하게 들어가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맥은 피지컬한 이제 맥 어드레스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DMAC을 모르잖아요, 사실. 이 그림상에서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PC가 IP를 가지고 있고 이제 맥 정보도 자기가 들고 있고 DNS 정보도 세팅이 돼 있죠. 근데 PC가 보통 네트워크 하실 때 뭘 또 넣죠? 게이트웨이 정보 넣죠. 게이트웨이. 예. 이 게이트웨이 정보가 이제 라우팅을 해서 라우팅에 대한 테이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는 실질적으로 DMAC을 확인할 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애한테 내가 보내야 되냐, 피지컬하게 이 프레임을 내가 물리적으로 이제 보낼 건데 만들어서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그게 이제 넥스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넥스톱 IP를 아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 라우팅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PC에서 세팅하고 있는 이 게이트웨이 정보가 이 라우팅을 통해서 내가 보내야 되는 넥스톱을 IP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로만 보내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보냈을 때 누가 받아야 될 거냐, 이 그림상에서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장비를 보통 라우터라는 장비가 하고 있는데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맥 정보를 확인해서 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뒤에 ARP 할 때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ARP라는 어떤 또 다른 프로토콜, 어떤 통신상의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 헤더 맥 주소 DMAC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이 IP에 대한 맥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맥 정보를 쓰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프레임이 완성이 되고요. 이 과정이 별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 다룰 거고요. DNS 라우팅 과정, ARP 과정.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호스트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 헤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헤더를 만들 때 소스 정보는 다 자기가 정의해서 넣는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데스티네이션 정보들은 무슨 짓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DIP라는 과정을 DNS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물론 IP 통신을 할 때는 DNS 절차가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IP를 알면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DMAC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라우팅과 ARP라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서 데스티네이션 맥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최종적으로 내가 미디어, 나의 호스트를 벗어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내가 연결된 매체의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받는 게 이 위에 그림상에서는 이 스위치, 뒤에 배우시겠지만 이 스위치가 받게 되겠죠. 이 스위치는 이 받는 애들은 보내는 거에 대한 역순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넷에 연결된 스위치는 당연히 이더넷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이더넷 프로토콜의 헤더를 보고 내가 또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한다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 DMAC 정보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요 DMAC이 아까 쓴 게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맥을 표시를 했다라고 했죠. ARP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 라우터까지 전달이 될 거고요. 이 라우터는 자기한테 온 정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한다 했죠? 예? 자기한테 온 정보다 라고 하면 이 헤더를 띄고 상위 레이어로 옮긴다라고 올린다고 했죠. 예. 이 라우터가 데이터를 상위 레이어에 옮기고 나한테 온 거네. 이에서 이 라우터에서는 상위 레이어로 옮기고 이 IP 헤더를 볼 수 있는 단계로 들어옵니다. 패킷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우터는. 그래서 이 라우터가 하는 일은 DIP를 보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하고, 또 ARP 과정, 이더넷 환경이면 ARP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받아야 될 DMAC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걔의 DMAC 정보를 써서 해당 인터페이스로 또 정기적인 신호로 변동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IP 정보까지는 실제 이 IP의 주인인 이 웹서버, 구글에 대한 웹서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는 요 프레임의 맥 정보만 계속 변해가면서 네트워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내용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자주 보고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다 다른 네트워킹에 대한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뒤에 이제 디캡슐레이션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